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래는 격주로 찾아뵙는 AI 톡쇼. 오늘 6월 12일이고요. 19회차인데요. 원래 지난 먼 회차를 한번 우리가 빠뜨렸어요. 이게 격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한 달이에요. 앞에 제가 날짜 그 표지 바꿔보려고 했더니 5월 아까 15일인가로 써 있더라고요. 그때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19회차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뵙는 편인데 늘 말씀드리듯이 AI는 한 달은커녕 일주일만 지나도 늘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막 지금 터져 나오는 그 타임이거든요. 이번 주도 한 3일 됐나요, 지금? 클로드에서 그 미토스 버전, 미토스의 첫 그 출시, 공식 출시 버전으로 그 F 에이블, 뭐에서 딴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이 뭐든, 몽땅 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뭐든 가능하다. 그래서 페이블 그 5라는 이름으로 그 새 버전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거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한번 맛보기로 걸었는데, 그, 처음 시킨 그 미션이 수행도 되기 전에, 20불 충전해 놓은 충전이 다 떨어져 나갔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여기저기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아니 도대체 이 페이블은 어떻게 쓰는 놈이길래, 어떻게 작동하는 놈이길래, 20불을 내고 충전을 했는데도, 답도 나오기 전에, 뭐, 소진이 돼가지고 멎어버리냐, 이제 그랬더니, 한 25분 동안은 그 궁리만 하느라고 코딩을 안 한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중지된 걸로 보인대요. 근데 안 그렇대요. 오퍼스라는 게 비교를 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오퍼스가 그 똑같은 명령으로, 똑같은 프롬프트로 다 작업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 코딩 시작해요. 근데 그 시작할 때까지 얘가 크레딧을 거의 한 10만 크레딧을 먹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고 보면 품질이 좋은 걸 확실히 인정.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품질을 내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뭐 코드 리뷰나 이런 게 아니면 함부로 돈 주고 쓸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그게 딱 한 3일 정도 써보고 나오는 평인데 일단 벤치마크 상의 지표로는 그동안에 나왔던 뭐 코덱스,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하고 견주어서 잽이 안 돼요. 그 뭐 1, 2% 잘하는 게 아니라 막 2, 30%씩 이게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의 현존 최강 그 LLM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그거를 실제 업무에다가 이제 어떻게까지 응용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과제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뭐, 그거 포함해서 여전히 AI는 정신없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한 달간 또 변화됐던 내용들하고 또 특히 이제 에이전틱 AI가 거의 이제 기업 베이스나 이런 조직에서도 그 일반적인 이제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에이전틱 AI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준비해 나가야 될지 이제 그 새 소식과 더불어서 그 여러분 겪어보신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이 기관이나 뭐 조직이나 기업 이런 쪽에서 좀 필요로 하는 AI의 현재 향방, 그다음 요구사항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좀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 그 애청자로만 좀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그 방희경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예. 교수님께서 특별히 초대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 먼저 듣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겸해서 해주시죠. 음. 잘 못 들었어요, 금방. 네. 잘못 드셨다고요? 이어폰 예. 끄다가 빼느냐고. 예. 예. 그냥 자기소개 겸해서 아, 여기 소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 부탁드렸어요. 예. 최규현 대표님하고는 진짜 한 십몇 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듣고 있고, AI 공부도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전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도시재생 쪽으로 박사를 받아서, 현재는 건대에서 대학원생들 그 도시재생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지역 그 소멸 관련해서 그 지역 특화 재생 이런 식으로 그런 솔루션을 좀 제시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맡으셨군요. 지역 소멸. 우리 정장식 소장님은 조금 이게 좀, 예, 좀 잘려서 나와요. 조금 이게, 예, 예. 렌즈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예. 좋을 것 같고, 예, 두 분도, 예, 한 달이나 거의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인사 소개 받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I 콘텐츠 연구소의 정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달 동안, 최근에 이제, 어, 책 쓰기를 해서 책 한 권을 해서 유통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서점에, 온라인 서점에 배포가 될 예정인데, 어, 클로드 코어 관련해가지고 영어 마케팅 활용하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한 142페이지 정도 좀 되는 걸로 작성을 했고요. 이 책을 클로드 코옥을 기반으로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옥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확실히 저기 기존에 제가 주로 여러 가지 AI들을 활용해서 썼을 때에 비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컨텐츠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한 달이었습니다. 네. 음. 예, 이렇게 인사는 들어봤고요. 예, 저는 정말 그 저도 이제 한 달 지나면서 회사 설립하는 업무에 주로 이 클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덱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 6월 초에 새로 앱 버전이 나온 에르메스라고도 하고 뭐 허메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던데 AI를 관장해주는, 컨트롤해주는 AI, 대장 에이전트, 요걸 이제 개발하는 방법까지를 추가로 좀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온라인 버전,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버전, 그 다음에 이게 데스크탑 앱에서 돌아가는 버전, 뭐 이게 뭐 집에서 홈 PC에서 돌아가는 거, 오피스에서 돌아가는 거,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막 수시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이제 AI랑 거의 내가 하는 일이 막 혼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이제 가늠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 교통정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뭐랄까 업무하고 AI가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막 이제 겹쳐지는 이제 그런 지금 타이밍에 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던 그런 지금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잠깐 인사드렸고요. 우리 방 교수님부터 저기 아까 도시재생 쪽하고 관련해서 이제 AI 쓰시는 걸 좀 조금 제가 비동량으로 듣는 편인데 예전에 뭐 아무래도 건축 쪽이시라 설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이 디자인적인 거,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저도 그때 막 슬라이드 만들고 디자인 만들고 이거 하다가 이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막 추천해 주셔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좀 잘 안 써보는 그런 도구들 중에 좀 써보니까 이게 좀 괜찮더라, 추천할 만하다, 뭐 이런 거는 혹시 경험해 보신 거 없어요? 전공 분야라고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번에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자료 조사를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많이 쓰는 게 저는 마누스를 더 많이 쓰는데 예, 마누스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싸기는 한데 그 오픈 AI 리서치보다 손을 안 대도 되게끔 거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스킬로 다 만들어 주니까 다음번에는 그냥 안 하고 그리고 얘는 병렬 작업이 돼서 이제 토큰이 좀 많이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재생 사례 10개를 한꺼번에 뭐 2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 포맷 넣어놓고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 세이브 되고 그리고 이제 틀이 딱 정해져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보고서 양식이 오픈 AI나 클로드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미지부터 해갖고 한꺼번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해놓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써줘서 저는 마누스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슬라이드, 강의 슬라이드도 그냥 뭐 나노바나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거 그냥 넣고 하면은 웬만큼 그 자리 수정이 돼요. 마누스도. 그러니까는 이제 나노바나나는 수정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PPT로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이런 거 다 수정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이제 저희 왜 포맷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양식 집어넣고 그대로 하라 그러면 뭐 100% 바로 쓴다? 뭐 그냥 써도 되고 이제 약간만 수정하면 글씨가 좀 작게 나와서 그런 것만 좀 키우고 하면 이제 아주 딥하게 하는 강의 아니고 어떤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야 되는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정리한 거 갖고 하라 그러면 뭐 거의 시간이 좀 걸리지만 50장까지도 슬라이드 금방 만들어요. 크게 문제 없이. 그래서 그걸 더 퀄리티는 어때요? 50장을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면? 작게 만들어 퀄리티는 별 차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슬라이드 양식을 미리 좀 잘 얘한테 학습을 시켜갖고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거의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뭐,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빨리빨리 봐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거는 그냥 봐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쓰기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음. 쓸만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비용은 원래 지금 마누스가 지금 메타 쪽에서 인수해 버렸잖아요. 예, 좀 됐죠. 그 친구도 20불 월 걔는 월 비용이 아니에요. 토큰 베이스. 토큰 베이스? 토큰 베이스여서 쓰는 쓰는 만큼. 만큼만? 예, 쓰는 아, 만큼. 그래서 정액제가 얘는 없고. 정액제란 개념이 아니고 음, 월 내가 얼만큼 쓰겠다는 그 좌석수 같은 건 저 이제 기업용으로 네, 쓰거든요. 그래갖고 네. 이제 기업용으로 쓰는 게 개인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 이제 다른 사람 계정도 개인 계정을 해봤는데 퍼포먼스가 기업용이 처음에 이제 제가 기업용을 걔네한테 그 이벤트 해갖고 받아서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꽤 좋은 버전을 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 좋아갖고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쓰면 제가 지금 한 달에 14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2,000 토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32,000 토큰을 하면 뭐 많이 쓰는 거에 따라 틀린데 그게 월 토큰으로 하는 것보다 한 60%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베이스가 이제 다른 건 이월이 남잖아요. 안 이월이 되네요. 안 돼요. 나도 네. 몰랐는데 저번에 많이 쓰려고 조금 더 결제했더니 넉넉히 써야지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토큰을 받다가 뭐 이제 10불, 50불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면 그거는 더 비싸요. 그 월 결제를 한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단가가. 그런 단가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토큰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그 병렬 작업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빠르고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보고서 내용 자체가 뭐 저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걔가 제일 나아요. 음, 일단 그 디테일한 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가져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마누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은 라이너 많이 가르쳐 줘요. 음, 논문 때문에. 논문.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논문 할 때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설 세우고 뭐 이렇게 해나갈 때, 음, 그리고 이제 그 레퍼런스 찾아주거나 이러는 것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설문지도 바로 해주고, 설문지 제일 좋은 게 논문 쓴 거 다 그거 자기가 평가해갖고 무슨 문제가 있고 다 주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라이러 많이 가르쳐 줍니다. 네. 혹시 그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음. 그 마누스로 작업했다고 하는 그런 그 교재나 슬라이드 중에서 이게 아, 딱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샘플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찾아야 네. 되는데, 잠깐 조금 이따가 예, 공유할게요. 그러면 다른 네. 얘기 하다가 우리 네.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네. 예, 샘플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아, 퀄리티가 나오는지. 네, 그러세요. 저는 네. 저희 그 슬라이드에 관한 지금 노트북 L을 완전히 그 뭐죠? 아, 추종자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한번 노트북 이름이 예, 예, 저기 바로바로 예,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찾아볼게요. 네.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소영님 요새 하여튼 그 기업
강의도 좀 더 나가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예. 제가 소비자융합 포럼 쪽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기본 강의를 설정한 거는 이제 어, 구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노트북 LM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오신 이제 담당자분들은 전부 다 이제 클로드 코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저기 그다음에 뭐 잼스를 이용하고 캔버스를 이용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그걸 이제 클로드 코어하고 비교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를 같이 번갈아 했는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달 어, 초에서도 강의가 있는데 기업들이 그 직원들 교육을 할 때 클로드 코어 같은 경우는 다 유료 버전을 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 시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 교육을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 유료 버전을 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회사에서 되게 좀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6시간 교육을 클로드 코어만 갖고 진행하는 걸 했다가 커리큘럼을 두 번으로 나눠서 구글 제미나이로 하는 3시간, 그다음에 클로드 코어를 하는 3시간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간에 B2B에서 현장에서도 실무에 이런 어떤 클로드 코어 같은 이런 실무적인 거를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구체화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담당뿐만 아니라 그 뭐 전략기획이나 아니면 인사 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조언해 주세요? 아니다. 저는 어떻게 조언해 주냐면은 사실 아직 저기 그 20불 뭐 어, 클로드 콕을 쓰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보통 이제 영업 조직에서 가장 이제 그 회사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업 지원 인력을 뽑아달라고 하는 게 되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영업 지원 인력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문서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초급 그 사원을 한 명 뽑아서 그 사람한테 기본 그 급여를 주는 것보다도 여기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한 명 뽑는 것보다 그 유료로 버전을 써서 그 영업 담당자들이 그거를 마음껏 쓰게 하는 게 훨씬 회사 차원에서 생산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하여튼 이제부터는 드디어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클로드 저도 100불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이 100불이 정액제니까 그 클라우드 버전에서 쓰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앱 데스크탑에서 쓰는 거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정작 이제 그 에르메스라든가 이제 다른 툴에서 얹어 쓰는 이제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오픈 소스긴 한데 이걸 얹어가지고 그 머리로 빌려다 쓰는 이제 그런 그 API 방식이 종량제 사용 방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픈클로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클로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얘도 클로드를 그러니까 이제 얹어 쓰면 훨씬 더 좋은 답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그 정액제 그 맥스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종량제 API 그 소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뭐죠?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중으로. 이게 정작 종합하는 그 슈퍼바이저 역할한테는 별도로 추가 종량제 비용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그 독립적으로 쓰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정액제를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재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크레딧을 조금 더 그 세이브 절감하면서 같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건지도 또 하나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은희 선생님도 조금 좀 풀어주시죠. 그 사이에. 네. 아까 우리 방희경 대표님이 그 마누스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하나 공유 한번 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은 게 지금 예, 발견돼가지고, 그 희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 마누스가 그 장점이, 비주얼적으로 결과물을 좀 잘 만들어준다가 저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리뉴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 마누스 진행했던 걸 한번 음, 보여드려볼게요. 예,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이제 벤치마킹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받고, 제가 요청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기획안, 디자인 톤 앤 매니어,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요 모든 요소 제안해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청만 했고, 그 요청 사항으로 이제 종합 기획안을 만누스가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나 이거 괜찮네. 이걸로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줘. 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청한 거죠. 그리고는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얘한테 준 거는 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안은 그 마누스가 이 기획안에 맞게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안을 줬었고, 그리고 그 가안에서 제가 이제 저의 인물 프로필 사진 뭐 이 정도 이제 변경하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이제 요걸 줬는데 요게 지금 그 홈페이지 톤앤 매너랑 이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한 거는 톤앤 매너에 맞게끔 바꿔줘라고 했더니 이 의상하고 얼굴까지 해가지고 되게 진짜 완성도 높게 이렇게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만수가 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누스 비주얼이 되게 장난이 아니다. 다른 AI하고 좀 다른 데가 이제 좀 경험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바꾼 거는 이 로고 바꾸고 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배포는 지금 이제 마누스에서 만든 사이트를 깃허브에 올리고 버셀에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방법 알려주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정말 이렇게 몇 개 프롬프트 지나지 않았는데 요런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히어로 섹션에 카피라이팅, 그리고 이제 테스트모니얼, 신뢰 데이터, 그리고 어, 그 공감 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프로세스들, 그리고 이제 상품 제안, 그리고 사례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요게 정말 이거 만들고 나서 저는 일단은, 마누스에게 이제 엄지척했어요. 아까 와, 말씀하신, 음, 이렇게 내가 준 게 별거 없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되게 경험이 좋아서, 네, 어, 희경 대표님 덕분에 한번 나눠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이번에 마누스로 그럼 리뉴얼한 버전인 거예요? 네, 맞아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네. 음, 예, 이왕 소개된 김에 우리 저희 희경 대표님도 준비되셨으면 아까 우리 마누스 한번 네, 자랑 한번 해보시죠. 예, 다랑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제 걸 공유하면 될까요? 예, 예. 음, 지금 보이실까요? 이제 예, 화면이? 잘 보입니다. 예, 보이면 지금 이제 아까 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지금 보이세요? 예,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을까요? 오, 그러네요. 일러스트, 예, 예, 그렇게 이건 나오는데. 이제 그 나노바나나 왜 그 비엘인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거 프롬프트 넣어서 그냥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자료는 제가 이제 조사시킨 거고 이 주민 그 참여형 폰트는 뭐예요? 저희 더들리 주민통제 제도하다, 뭐, 이 폰트. 이거는 음. 이게 이제 해외 도시재생 사례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사례 이름이에요. 더들리. 그러니까 여기 지역. 폰트가 신기해서 폰트가 지금. 아니고 폰트 내가 정한 건 지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지가 해준 거예요, 저게? 네, 지가 해준 건데 이거 어, 그냥 다운 받으면 음. 편집 바로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다운 받을 때 여기 보면 다 돼요. 그래서 음. PPT로 하면 어,
다 수정 가능하게끔 PPT로 나와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본 건데, 왜 안 가지? 느린가 보다. 아니, 잘 보이고 있어요. 응, 아니, 요건 끄고 다른 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 앞으로 안 가요, 지금. 음, 음. 아, 받고 X로 새로 해야 한번 되나 보다. 열어보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했던 게, 빠져나가 버렸네. 잠깐만요. 프로젝트가 많아갖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안 넘어가네. 아, 여기 있다. 이게 이제 그 도시재생 사례인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빨리 올라가라. 안 올라가. 괜찮습니다. 이게 녹화 버전이니까 뭐 나중에 좀 예. 지겹다 싶은 거는 제가 잘라내면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설치하시면 보여주려고 돼요.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갖고 이 포맷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럼 프롬프트만 좀 바꿔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왜 그 노트북 LM 그 일본 분이 해준 BL인가 있잖아요. 예, 예, 나노바나나 BM. 맞아요. 거기에 보면 있는 프롬프트 긁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 집어넣고 내 소스 갖고 이렇게 만들어라. 뭐 해라 그러면 뭐 저 한 20장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분 정도면 만들어요. 한 저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게 지금 제가 이 프롬프트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가지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10개, 이거를 10개를 지가 알아서 한꺼번에 돌려요, 병렬로.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제가 손 안 대도 수차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꺼번에 줘요, 이렇게. 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 줘서 이걸 보면 자료가 이제 일본 이제 이거는 미국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면 딴 거는 이제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병렬로 안 돌아가니까 순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주니까 뭐 이미지도 나오고 해서 크게 그러니까 금방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료 이미지까지 다 해서 보고서 이렇게 정도 주면은 꽤 퀄리티 있게 나오는 거다고. 그렇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파워포인트가 실제로 텍스트나 이런 부분이 수정 가능한 형태로 나온다. 이게 지금 네. 아직 지금 그 노트북 LM에서 해주지 못하는 건데, 예, 그런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저것 몇 개까지 그냥 동시에 시켜보셨어요? 병렬은요, 네. 50개 이상도 됩니다. 100개씩도 와,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 자료 하나 조사시켰을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고 하면 병렬로 내가 그거를,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게 음, 해서 최대 한 번에 나온 페이지 수가 238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와, 근데 그거는 한 50분 돌아갔어요. 50분, 200페이지. 저는 이번에 북톡방 이번 주 발제하기 위해서 이제 조코딩의 발브 코딩 그 관련돼서 책을 이제 발제를 해가지고 클로드 코옥에 시켰는데 클로드 코옥이 PPT가 한 번에 120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예. 공유해서. 화면 공유하기가, 저는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여기 있네. 공유하시면 예, 됩니다. 예. 아래쪽에.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거로 만든 거고요.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서 나왔더니 이것도 한 110페이지 정도 나온 거, 119페이지 어, 나온 거고요. 음, 네. 프롬프트를 써서 해서 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비해서 얘가 지금 이제 거기로 나온 거거든요. 클로드 코어로 나왔는데 좀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120회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0페이지까지 나온 겁니다. 한 번에 나왔는데 120회 생성되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딱 정리해 줬는데 거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 코어로 만든 거하고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만든 건 장단점이 명확했어요. 정보 전달적 측면에서는 클로드가 만든 게 훨씬 더 정보 전달 측면이 내가 의도했던 내용도 잘 담고 있는데 말해서
시각적이면서 좀 지겹지 않게 잘 풀어내는 부분들은 노트북 LM이 잘 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이번에 좀 비교해 볼 수 있어가지고 또 재밌는 한번 사례였습니다. 예. 근데 노트북의 램은 지금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15장 베이스로 잘라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 일단 아닙니까? 시장씩 잘라서 파트를 네. 나눠서 아예 프롬프트를 줘서 만들었고요. 네네. 그걸 120장을 만들려면은 예. 그 거의 다음에, 7-8번은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쵸. 그 정도 했고, 클로드 콕은 한 번에 그걸 다 처리한 그렇지. 거죠. 예, 예, 네, 예.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네네네. 맞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저도 그 이제 노트북 LM이 저는 이게 그 편한 이유가 저는 이 개념도나 흐름도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업무 플로우 같은 걸로 많이 중심을 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저게 더 좋다는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래서 그 뭐지? 그 그래픽 기준이 네네. 많이 쓰는 편인데 아무튼 오늘 두 분이 보여주신 그 마누스 그건 또 새로운데요. 네네, 그렇네요. 써봐야 한번 마누스 되겠다는 그런 써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그런 뭐라 그러자 저게 막 들어요 지금 그 뭐지? 저거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그 유혹 유혹 오케이. 예, 두 분은 근데 왜 갑자기 그 화면들을 잠깐 끄버리셨죠? 지금, 예, 잠깐 잠깐 비우셨어요? 예, 오케이. 예. 일단 편집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저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헤르메스 써보셨어요? 정 교수님은? 저는 헤르메스는 아직 써보지 그럼 않았고요. 예, 제가 예, 조금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예, 맛보기. 예. 그래서 헤르메스 안 그래도 저기 오늘 최 교수님 쓰시는 거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화면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네, 이거를 꺼내놓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요새 여기 화면 보면 느끼시겠지만, 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앱 베이스로 데스크탑에서 쓰는 버전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 음, 퍼플렉시티에서 제공하는 그 코멧 음. 브라우저고요. 요거 꺽쇠 언더바 코덱스고요. 요거 앱 버전 클로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 켜면 요 설정 메뉴 설정 밑에 헤르메스라고 있죠. 여기 이 친구가 헤르메스입니다. 왼편에 쓰고 있는데 요렇게 교수님 하나 먼저 궁금한 게 헤르메스는 PC에 별도로 한 대를 따로 고정적으로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갖고 하시나요? 가장 메이저로 쓰고 싶은 쉽게 얘기하면 클로드도 코덱스도 어떻게 보면 얘가 컨트롤 하에 두면서 동시 작업을 시키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깔려 있는 PC 무슨 얘기냐면 클로드 앱 버전과 코덱스 앱 버전이 데스크탑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에다가 헤르메스를 얹혀주는 게 제일 그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왜냐면 계속 정지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게 전제가 되는 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도 그 오픈클로 계열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주어진 그 룰을 준 다음에 뭐 24시간 체크해 그러면 24시간을 지금 정기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흐름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다시 데일리 업데이트 요소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시작 화면이고요. 이거 이제 확대하면은 이제 확대되는데 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커지면 끝까지 뒷부분에 위에 상단 메뉴가 조금 가려서 안 되겠네. 요걸로 보여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제는 거의 인터페이스는 거의 통일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클로드 그 코어글 기준으로 얘가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좀 통일이 돼 나가는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 하단에 좀 작아서 그렇죠.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화면이 작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 예, 요것도 너무 작아서 못 보겠네라고 했더니 요런 그 확대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이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쪽 메뉴를 보시면 여기 페이블 5, 그다음에 여기 미디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현재 이 헤르메스한테 그 두뇌 역할, 머리 역할을 선택하는 이제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오퍼스 4.8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아이들 그 여기 엔트로피 계열인데 쭉 내려가 보면 GPT 5.4, 뭐 미니도 있고 5.5도 있고 또 제미니 3.1 프레시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에르메스 자체는 오픈 소스고요. 아까도 말씀 잠깐 이게 딴 분들한테 미리 드렸는데 어떤 도구냐? 기존에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여러 가지를 맨날 쓴다고 하면 그 에이전트를 총괄하는 관리 컨트롤해주는 대장 에이전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클로드한테는 이런 일을 시켜놓고 코덱스한테는 이런 일을 시켰어. 그리고 또 다른 도구한테는 이런 일을 시켜놨어. 근데 그거를 나 대신 내가 혹시 뭐 퇴근을 해버렸더라도 혹은 내가 잠을 자더라도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라라고 업무를 쪼개주고 분담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나한테 갖다 줘. 뭐 이런 식의 그 머슴 중에 상머슴, 가장 우두머리 머슴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아이가 이 헤르메스라는 버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오픈클로랑 좀 유사하긴 한데 오픈클로랑 뭐가 다르냐? 오픈클로는 이렇게 다른 아이를 거느린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 디바이스, 뭐 내 노트북이면 노트북, 아니면 내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면 데스크탑 이렇게 어느 한 로컬 PC, 로컬 시스템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시스템 하나를 총괄한다. 24시간 전원만 안 끄면 밤새도록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반면에 여기 이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아이들과 동시에 작업을 하든가 병행해서 작업을 하는데 얘의 역할은 주로 취합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 직원을만 여럿 거느리는 사장님이라고 치면 사장님 한 분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매일 매시간 컨트롤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 작은 기업이 보통 뭐 일곱 여덟 명, 뭐 많으면 한 열댓 명까지는 사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칠 수 있겠지만 보통 막 20명, 30명, 뭐 100명 넘어가면 이제는 통제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사장님 한 분이 다 관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요럴 때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기 권한을 아예 위임을 해가지고 이 파트는 네가 관장해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런 걸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한테 그 주인을 역할을 이제 뭐죠? 그 취합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주면서 그 얼마나 똑똑한 이제 그 친구한테 이걸 줄 거냐가 하나의 그 선택지긴 한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제미니를 선택하든 GPT를 선택하든 그다음에 오퍼스를 선택하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걸 쓰는 게 좋으냐? 이걸 어느 걸 선택하면 그 API로 돈이 따로 나갑니다. 이건 정액제하고 별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액제를 너무 믿지 마시고 따로 별도의 금액이 나간다는 걸 전제하고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 단순 업무에다가 비싼 이 머리를 붙여놓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뭐 매일 아침 뭐를 뭐 주식 정보를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뭐그 주가 정보를 나한테 알려줘. 아니 이런 일을 시키는데 굳이 막 그 오퍼스트 4.8 좀 전에 그 페이블 이런 걸 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단순 업무, 뭐 오늘 뭐 날씨를 봐가지고 뭐 나한테 뭘 알려줘라든가 내 구글 캘린더를 뒤져가지고 오늘 뭐 챙겨야 될 일을 알려줘라든가 이런 식의 단순 업무들은 그냥 여기 클로드 하이쿠나 그 밑에 뭐 제미니 여기 미니 버전 뭐 아니면 오퍼스 그 저기 챗GPT도 저 아래쪽에 한 4.1 미니 버전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거에 교수님, 그러면은 네. 여기서 헤르메스에서 지금 각 모델 선택할 때는 이건 API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래서 API로 뭐 토큰 비용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그 API 다 미리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위쪽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쓰던 유료
플랜하고는 전혀 별도로 또 API 네. 비용이 발생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네네네. 정액작업 별개로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좀 네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예, 오른쪽 상단에 좀 작게 돼 있지만 네네. 여기 기어 마크가 있어요. 기어 마크. 네네네. 보이죠? 예, 얘를 누르면 이 앞부분에 이게 팝업입니다. 저희 전체를 다 차지해서 그렇지 네네. 팝업 창이거든요. 이 팝업 창에 왼편 메뉴 중에 보시면 이거 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좀 확대되죠. 여기 왼쪽 창에 보시면 여기 모델 맨 음, 위 상단 모델을 채팅하는 여기 선택하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바이더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스는 이제 그 우리 회사 있죠. 모델이라고 그러면은 오픈 AI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GPT 뭐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회사는 프로바이더. 네,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더를 먼저 그 어떠한 회사 거를 내가 쓸 건지 그 프로바이더들이 만약 여기 디폴트로 제공되는 게 없으면 여기서 Connect Another Provider 요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찾아줘야 돼요. 뭐 오픈 AI, 그다음에 미니맥스, 뭐 QM 모델, 엔트로픽 AP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API 키를 여기 보면 여기 어떤 어카운트, 어떤 서비스에 어떤 계정으로 어떤 API 키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만약 나오면 여기다 미리 다 넣어줘야 돼요. 요건 제미니 API 키, 요건 그록 XAI, 그다음에 여기 뭐 나가면 또 다른 거 여기 안 뜨는 건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아직 안 올려 있는 것들은 API를 아직 안 정해준 것들은 여기에 선택해 여기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세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 가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모델을 여기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게 맞춰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선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LMS를 처음 쓰는 분들이라면 그냥 엔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8 가장 최신 버전이고 그 아까 그 페이블 5까지는 쓸 일이 아니고요. 예, 오퍼스 4.8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요. 권장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돈을 아끼겠다고 너무 이렇게 낮은 버전을 쓰잖아요. 제가 처음에 소넷 4.6인가 그 이하 버전을 한번 써봤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최신 버전에 우리가 길이 들어서 그런지 어떤 그 처음에 이제 룰을 세팅할 때가 제일 많거든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롤은 역할은 이거야. 그다음에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해야 돼. 라고 이 LMS 자체의 그 정체성을 먼저 정확하게 역할 정의를 해주고 시작해야지 그 나랑 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룰을 주는 과정에서 너무 하이 버전을 쓰잖아요. 돈 아끼겠다고. 그럼 얘가 맞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랑 그 궁합이 맞도록 길을 들이는 그 초기 세팅 과정에서는 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좀 똑똑한 버전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작할 때 한두 달,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서로 뭐라고 그러죠? 뭘 맞춘다고 그러죠? 손발을 맞춘달까? 예,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오퍼스 4.8 이상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해서 이제 적용시켜주면 그게 요 밑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세팅은 요건 닫고 실제 이제 여기 보면 new 세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는 채시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작업 단위를 그 폴더별로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 단위를 세션 단위라고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션을 할 때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떤 머리를 갖다 쓰겠다라고 정의를 먼저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여기 인주 세션에서 저한테 말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스타트 H로 말이 켜지면 에르메스 안녕. 너를 지금 우리 PC에다가 내가 로컬로 앱 버전을 깔아놓고 처음 그 인사 나누는 거거든. 앞으로 내 이름은 앞으로 루이스라고 불러줘.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클로드 혹은 그 코덱스, 기타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LLM 도구들이 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미나이도 포함해서 이 네 가지의 주요한 LLM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네가 대신 고민을 나눠주고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업무를 분담해주고 관리하면 좋은지 네 스스로 계획을 짜서 나 대신 좀 수행해주는 게 네가 할 일이거든. 어떤 의도로 내가 너를 지금 여기에 불러왔는지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얘하고 그 답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오퍼스 4.8을 제가 아까 지정을 했으니까 이 오퍼스 4.8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클로드에서 지금 이제 API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만약 여기 클로드에 제가 쓸 수 있는 저게 없잖아요. API 저 여분. 예, 이 여분이 제가 그때 페이블 쓰느라고 아마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답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답을 안 하고 뻗어버려요. 예,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음, 내가 정액제로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종량제 그 코인이 크레딧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이게 응답을 안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세요. 요거 체크 안 해놓고 하면 이게 어디가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암만 기다려도 답을 안 하는 묵묵부답인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답 안 하는 걸로 봐서 그 페이블 때문에 지금 그 양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다시 세팅 메뉴에 가가지고 야 너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모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모델을 뭐 다른 모델로 예를 들면 여기 엔트로피 대신에 일단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디로 바꿔볼까요? 오픈 AI API로 코덱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 코덱스로 하는 것과 여기 그 GPT로 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그 코덱스 5.5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도 거의 클로드 수준의 답을 해낼 수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적용이 되면 얘도 API가 한 번은 세팅이 돼줘야 됩니다. 오픈 AI 코덱스도 그 API 키가 세팅이 되든가 그게 안 되면 그 OS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용자 계정 인증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OS 인증을 요구하기도, 제미니 같은 경우는 제미니 API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 OS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분증 인증을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바꾼 다음에 한번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답을 제가 클로드한테 그 질문했던 답을 내가 씹었기 때문에 자꾸 자 이게 이제 GPT 5.5로 바뀐 거 보이시죠? 똑같은 질문을 얘한테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복사 한번 실행. 자 그러면 이제 답변하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답변 안 했던 거를 얘가 대신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기다가 새 세션으로 바꿔가지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게 세션이 그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새 세션으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죽은 세션이 그 어떤 이유로 간에 멎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얘가 응답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 한번 바꿔봤는데 요것도 이제 에러가 난다 그러면 요 앞부분의 작업이 뭔가 뒷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봐야 되고요. 원래 이제 어젯밤에 이제 고장이랄까 난 상태에서 제가 따로 그다음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얼마나 정상 동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 답하는 거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키를 갖다가 지금 뽑아오네요, 보니까. 예.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일단 얘가 그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요. 이제 답을 하네요. 예, 루이스 이해했어요. 예, 루이스가 저를 이 PC에 로컬 앱처럼 불러온 의도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이 아니라 여러 AI 도구와 에이전트를 조율하는 총괄비서,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맡기려는 거였군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대략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해서 클로드나 코덱스나 퍼플렉시티나 제미니, 기타 LLM 도구들을 역할별로 배치한 다음 제가 필요로 하는 업무의 분담표를 짜고 실행을 한 다음에 작업을 계속 이어서 관리하는 용도를 저한테 맡기시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제가 루이스라고 부르겠고요. 방금 이 정보는 다음 대화에서도 잊지 않도록 제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루이스님은 여러 직원을 고용해둔 대표이고요. 저는 그 AI 직원들을 상황에 맞게 배치하고 지휘하는 로컬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저한테 부여된 임무를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맞아, 맞아. 내가 한 그 역할 부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네가 만약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치면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 한국 인공지능 교육센터라는 신설 법인을 만들고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만약 네가 그 법인의 대표라면 어떤 일부터 내가 지금 아까 채용했다고 하는 그 이 네 가지 서비스 그 AI들한테 어떤 일부터 맡겨가지고 뭐부터 시작하고 싶니? 너의 그 마스터 플랜과 그 기본 그 접근 전략을 좀 하나 나한테 알려줘.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똘똘한 그 총괄 비서를 하나 우리가 채용했다고 간주하고 얘랑 거의 대화식으로 이제 이제부터 일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얘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배분을 하는지도 함께 협의해 가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살짝 보고 고민을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리스님. 제가 만약 한국인공지능교육센터의 대표 대행이라면 총괄 실장 역할을 만약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오늘 당장 코딩이나 광고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뭐를 팔고 누구에게 팔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하루 안에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을 메인 첫 번째 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신설 법인 초반이라고 하셨으니 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이 아래와 같은 5가지 종류가 될 거예요. 사업 정체성을 만들고 상품 구조를 확보하고 고객 확보하고 운영을 자동화시키고 뭐 계약서나 신뢰성의 어떤 정산 체계 같은 걸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법인 운영본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헤르메스가 총괄 실장의 PM 역할을 하면서 클로드한테는 전략기획실에서 교육 상품을 기획하고 글쓰기 역할을 맡기고 이 퍼플릭시티한테는 시장 조사와 경쟁장 조사, 최신 정보를 조사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기 코덱스는 코딩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자동화 개발실,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랑 협력해가지고 내부 시스템 구축하도록 일을 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였죠? 확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먼저 나눠준 다음에 5번째, 재민이한테는 기타 장문이나 멀티모달 LLM을 잘하니까 자료 분석이라든가 긴 문서를 처리하는 거는 재민이한테 맡기고 싶어요. 자, 오늘 하루의 핵심 목표는 오늘의 목표 1, 우리가 팔 첫 번째 상품을 정하기. 오늘의 목표 2, 3단계 상품 구조를 짜기. 그 다음에 오늘의 목표 3, 이번 달 실행 캘린더를 만들기. 이런 식으로 오늘 목표를 3가지로 잡을게요. 제가 오늘 이 AI들한테 오늘 바로 시킬 일은 요겁니다. 퍼플렉시티, 클로드, 코덱스, 재민이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시킬 거고요. 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공지능교육센터의 기본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가 에르메스예요. 내가 말만 던지고 내 고민을 던져만 주면 그 고민이 마치 자기의 고민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리소스와 자산, 그 거리들이 뭐뭐가 있다라고 잘 얘기만 해주면 그 도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 일 다 시키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은지 스킬도 지가 다 짭니다. 클로디야 너는 이렇게 일해. 재민이야 너는 이렇게 일해라고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 정말 똘똘하구나.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 대신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지 놀라울 정도야. 근데 만약 그러면 그 재민이한테 네가 아까 무슨 뭘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걔한테는 어떤 식으로 일하라고 시킬 거야? 스킬도 네가 짤 수 있니? 각 그 도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업무 실행 요령도 네가 함께 그 지도를 하고 감독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거 공부하거나 앱을 자동화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자동화 앱을 짜고 하는 데서 그동안에 빅히트니 G스택이니 또 슈퍼파워즈니 이렇게 그 플래닝이나 그 앱 기획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 플러그인들을 갖다가 쓰라고 많이들 알려드렸는데 이 에르메스를 쓰면요 그런 플러그인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 고민을 전달만 하면 그게 앱 개발이 됐든 웹사이트 구축이 됐든 그다음에 어떤
앱과 앱 간의 어떤 연결 작업이 됐든 지가 거의 나를 대신해서 이 로직을 다 짜내고 거기에 대한 스킬까지 짜내기 때문에 보세요. 아, 스킬이요? 예, 보세요. 스킬이라고요. 예, 이거 보세요. 루이스, 저한테 스킬을 요구한다고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루이스가 말하는 제미니가 제미니를 말하는 거라면 저는 제미니를 그냥 질문 답변용 AI로 쓰지 않고 긴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자료 분석 팀원으로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제미니한테는 이러이러한 일을 뭐 부여를 할 겁니다. 직책은 이렇게 부여하고 제미니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준 다음에 첫 지시를 이런 식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일을 시킬 거예요. 결과물은 이렇게 요구할 거고요. 주의사항은 이렇게 줄 거예요. 예, 재민이도 스킬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재민이용 스킬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스킬을 예시로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재민이용 스킬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즉석에서 다 짜줘요. 예,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입니다. 그래서 강추 아까 오늘 우리 그 박희경 선생님하고 최은희 선생님이 아까 뭐 마누스만 잘 써도 이 정도 퀄리티의 슬라이드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것과는 그 별개로 에르메스를 혹시라도 제대로 안 써보셨다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유 중지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예. 퍼블리시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퍼블리시티 이제 기존의 그 프로 버전 말고 엔터프라이즈 프로 버전이 한 40불짜리인데 그 코멧 브라우저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멧 브라우저가 이제 퍼블리시티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코멧이 그 굉장히 좋은 기능이 뭐냐면 저기 고객들 이메일도 다 수집해 줍니다. 어? 저 그거 했어요. 얘가 이제 크롤링을 오객격으로 너무 크롤링까지.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 이메일 다 해갖고 엑셀 표로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최신 자료는 마누스보다 퍼블리시티도 잘 갖고 옵니다. 최신 자료 검색 플러스 크롤링.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 헤르메스가 예. 여러 가지 LLM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출발하는 그런 어떤 베이직 LLM을 보통 가장 많이 어떤 걸 쓰나요? 제가 아까 추천드린 거 클로스 오퍼스 4.8. 오퍼스 저는 그게 4.8 제일 정도. 무난한 것 같아요. 페이블즈 5는 쓰지 마세요. 그거 한번 정말 추론력이 좋다고 써봤는데 돈 먹는 아마 안 쓰는 게 나아. 뒷감당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은희 선생님 혹시 이제 오늘 우리 그동안에 한 달 사이에 또 새로워진 것들을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하고 추천하는 저기 타이밍이 왔으니까 아까 우리 마너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보여주신 거 말고 뭐 또 다른 거 이거 쌈박한 거 있었어요 뭐 이런 건 없나요? 쌈박한 거. 그, 일단 헤르메스는 저도 지금 막 써보고 있는 터라서 뭐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 넣긴 그렇고 제가 쌈박한 거는 그 코덱스? 음, 코덱스 사용해서 카드뉴스 만드는 거, 네, 요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코덱스로 카드 뉴스 만들어요? 음. 이게 지금 전체 화면이 이게 예, 잘 뜨고 눌러도 있어요. 왜 안 되지? 네. 네, 떴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덱스가 이제 그러니까 오픈 AI 이미지 쪽이 좀 퀄리티가 잘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저의 이 캐릭터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 요 캐릭터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그 원고, 카드뉴스 원고에 맞게끔 이 이미지 이제 만드는 부분, 이거를 이제 코덱스를 시켜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주고, 그 기획 내용 스토리보드 주고,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대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보드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텍스트 넣는 형태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저는 이제 좋았던 거는 저 캐릭터가 그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 이제 일러스트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던 게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그 글자들이 좀 음, 글자들이 아직 마음에 들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좀 계속 이제 좀 그 깎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덱스 이 데스크탑 버전에서 이렇게 카드뉴스 만드는 이런 이제 이미지 퀄리티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봐요. 그러면 코덱스에서 하는 거면 거기 들어가는 이미지 엔진은 저거 들어가겠네. 챗GPT 그 이미지 2.0.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 예. 워낙 한글도 안 깨지고 잘 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 2.0이 지금 제일 강력하다를 최근에 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이미지 2.0 제일 자주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혹은 인포그래픽 이미지 나왔을 때 한글 깨지는 부분 꼭 생기잖아요. 여전히 생겨요. 여전히 한 15장 만들면 거기에 오탈자가 한 2페이지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한 페이지 뚝 따가지고 야 이거 빨리 수정해줘. 예, 그 GPT 2.0 이미지 모델이 그냥 얘는 논리 정연하게 수정합니다. 말만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뭐 부분 그 요소별로 찾아가가지고 야 순서가 잘못됐어. 뭐 2, 3, 4, 5, 6, 1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4가 빠졌어. 그 순서 바로 잡아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 이야기만 해도 그걸 교정해내요. 그다음에 뒷 배경 이미지 그래픽 그대로 놔두고 문장이 너무 깨진 데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면 전체 문장을 다시 한글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다시 써줘. 예, 이런 명령도 먹거든요. 정말 똘똘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그 그래픽은 살리고 그 한글 텍스트가 깨졌다. 예, 그럴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지적을 안 하고 전체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아니면 뭐 설명형으로 쓰지 말고 주술 뭐 설명으로 쓰지 말고 그냥 개조식으로 간단간단 명료하게 명사형으로 끝내서 다시 문장을 재구조화시켜줘. 다시 작성해줘. 예,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글쓰기를 좀 하면서 책 쓰기에 위한 자료를 조사한 워드 파일을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파일을 모았어요. 그리고 클로드 코어한테 이 400페이지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폴더를 분류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400페이지 있는 저기 한 장에 있는 파일 하나의 내용을 한 7, 8개 파일로 쪼개가지고 주제별로 내용을 딱 다시 정리해 주는 것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될까 하고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떤 파일에 있는 내용들도 주제별로 얘가 뽑아서 파일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한번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고 PC에서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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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새 하여튼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다. 우리가 안 시켰을 뿐 못하는 게 없다는 것과 정말 실감이 나는 데고요. 그리고 뭐 특정 작업도 그렇고 저는 요새 그래서 지금 AI한테 제일 많이 하는 그 한마디가 그거예요. 야 그거 내가 하니? 네가 하면 안 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설마 이걸 할까 싶은 마음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내가 거의 10중 8구는요. 아 맞아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진짜 못하는 일이 로그인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뭐죠? 그 신용카드 결제하는 거. 그다음에 진짜 지가 못하는 거는 이제 저거예요. 그건 우리 주인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그 결정사항들은 제가 대신 뭐 확인해 줄 수 없잖아요. 뭐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뭐 시간당 단가를 얼마로 뭐 부를까요? 이거 제가 어떻게 결정해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 AI가 답을 하기 힘들거나 곤란한 질문들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이제는 AI를 일을 시키는 그 어시스턴트, 조수나 보조자라는 개념보다는 아예 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리인,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는 전문가를 우리가 의뢰해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완전한 그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일을 AI 동료, 파트너를 채용해가지고 함께 협업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기 에이전틱 AI를 쓰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그 노하우 공유하는 사이에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마무리 삼아서 우리 그 박인경 교수님부터 그 오늘 참가 소감 겸해가지고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자리인지 잘 모르고 와갖고 이제 수업 이제 강의하시지만 저는 계속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막 끊기고 그래갖고 네. 참여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뭐 일하면서 이 정도 봐주시면 그냥 가끔씩 참여하도록 하고 어쨌든 AI 좀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맥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자기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준다거나 특히 왜 결제 취소하는 거 어디서 못 찾겠다 그러는 거 제가 다 찾아갖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주고 저 그거 자주 써요. 그러니까 가끔 자동 결제된 거 막 그러면 맞아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서 하라고 다 가르쳐주고 브라우저를 얘가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려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애들 그러면은 그거 켜놓고 브라우저를 해놓으면 그래서 코메스 되게 저도 잘 쓰고 요번에 이제 그 크롤링 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책 홍보를 해야 돼서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메일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이메일 한꺼번에 따라니까 다 알아서 따더라고요. 사이트 딱 넣어. 그러니까는 그것 뭐 때문에 직원 딴 시켜도 겁니다. 몇 시간 할 일을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래서 코멧도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래서 걔보다 이제 원래 맥에서 쓰시면 디아가 더 강력하긴 한데 브라우저 이게 AI 브라우저가 근데 코멧도 꽤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퍼플리시티를 저는 이제 그 학교 때문에 한 3년 2027년까지 무료 버전을 쓰거든요. 무료로 전 36개월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제 컴퓨터 쪽을 계속 하려는데 안 하고 있다가 코맥 그게 결제하는 바람에 결제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 기능을 써보니까 그거 굉장히 강력해졌더라고요. 퍼플리시티도 무시했더니 그동안에 결과치가 안 좋아서 제가 싼 거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결과치 본 거 보고 그 새로운 이제 최근 자료들 최신 자료 검색해서 오는 건 퍼플리시티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잘 나오고 그리고 얘도 이제 같이 병렬 작업을 마누스처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기능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커넥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갖고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윈도우 버전에서는 코맥 브라우저만한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정 교수님 마무리. 저요? 예, 예. 예, 예, 예. 마무리 저는, 발언.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클로드 코 관련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많이 쓰는 거 하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책 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전에는 이제 책 쓰기라는 것 자체가, 그, 정말 이렇게 좀 글쓰기라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책 쓰기도 이렇게 글 잘 쓰기보다는 잘 설계하는 게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경험이나 아니면 또 내 노하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지식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를 책에 그대로 다 녹여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평상시에 쓰는 글 스타일을 어, 설계하고 거기 따라 서술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은 걸 우리가 사실 경험했듯이 나에 딱 맞춤화된 초계획화된 그런 어떤 글쓰기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글쓰기 doktor도. 예, 우리 최 선생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 저는 올해 초에 제가 관심 키워드로 이제 AI 코워킹 프로젝트라는 이제 네이밍으로 한 해 시작했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구나. AI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은 실은 다양한 AI의 그 새로운 기술의, 포모 현상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 업무 중에 뭔가 반복되는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AI 활용하는 거에 좀 약간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실은 이 자리도 그렇고, 정말 그 AI는 각각의 AI 서비스들이 다 나름 써야 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희경 대표님 뭐 퍼블릭시티부터 해가지고 마누스 뭐 기존에 이제 다양한 이제 AI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너무 약간 이게 뭔가 벽을 치지 말고 약간 AI 놀이공원에서 내가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그리고 예, 그리고 경험하는 거죠. 이 AI 채널은 나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선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뭔가 이렇게 저항하거나 뭔가 이러지 않고 그냥 AI 놀이공원에서 하나씩 타보면서 경험해보고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 반복 업무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놓여보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올해 또 6개월 남았으니까 AI 코워킹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게 오늘 또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급작스러운 그 주제로 던졌는데, 예, 지난 한 달 동안 써봤던 도구 중에서 제일 쓸만하고 권할 만한 도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샘플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요 톡쇼는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데 바빠서 시간이 쫓기면서도 또 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방법도 있었네 또 저런 방법도 있었네 이거를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기회라서 아주 정기적으로 매주 꼬박꼬박 못하더라도 짬짬이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19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다시 20회차 토크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희경 대표님 자,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또 봬요. 네. 다음번에 수고 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예.